예. 이 두 소식, 국내 코로나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국내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가 되면서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초강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한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정세균 총리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그간 진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전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얘기가 좀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이현정 의원. 네. 시작은 한 의사,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 확진자가 늘면 안 되니까 정부 당국이 코로나 검사 숫자를 축소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거잖아요. 일단 오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25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점점 이제 주는 추세인데요. 근데 이제 한 중소병원에 인천에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 이 줄이는 게 이게 착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코로나 대응 지침 관련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의사의 어떤 소견만 있으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폐렴 증상이 있어야지만이 일단 코로나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게 검사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가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하면 본인이 검사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16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이제 부담 없이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담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원칙을 바꾸다 보니 실제로 검사를 꺼린다는 것이죠. 즉, 폐렴을 알기 위해서는 CT나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꺼리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줄어든 것이 실제 그만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검사의 어떤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하면서 이게 준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더 커진 이유가요, 김 변호사님. 화면 보시면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서 이렇게 지침을 개정하니까 검사 대상 판정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총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총선을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선거가 내일모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네. 근데 그렇게 의혹을 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사실은 코로나 초기에 확진자가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 일본 그 크루즈선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저 본토에 일본 본토에 내렸고 그 다음에 어서부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택시 기사들도 있는데 예. 일본은 왜 그렇게 확진자가 없지? 라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베 정부에서 올림픽 때문에 확진자 수 늘리지 않기 위해서 검사 수 자체가 적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말 다 찾아가지고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초기에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확진자가 많았던 거다. 이런 설명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지금 고스란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검사하는 거를 좀 엄격하게 하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소극적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을 거고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지금 기침과 열이 난다고 합시다. 그럼 가서 예전 같으면 저 검사해 주세요. 제가 16만 원 부담할게요. 라고 하면 해줬는데 예. 지금 제가 CT상 폐렴 증상이 안 나타나면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했을 때도 그 비용 부담에 문제가 발생하니 병원에서 억지로 강제로 하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검사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 혹시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확진자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총선이 조금씩 다가오니까 신규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오늘 이례적으로 중대본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신규 의심 환자 신고 건수 검사는 최근에 일일 한 7천 건 정도로 일부 감소한 거는 맞습니다. 확진된 사람이 이제 격리 해제될 때 또 해야 되는 검사도 있고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도 또 진행이 되고 있고 하루에 적어도 한 15,000건 정도의 검사가 현재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설명은 네. 김상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하루에도 지금 15,000건 정도 코로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래픽으로 한번 좀 더 덧붙여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의사 판단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검사 청구를 거절한 사례가 없다. 딱
잡아서 말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렇습니까? 정책 감사를 많이 해봤는데 예. 신규 의심 환자의 신고 건수가 좀 줄었다고 전제를 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저는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인정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예. 꼭 부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무슨 법 문구를 만들 때 앞에 나열을 하면 맨 마지막 부분은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요. 거의 최초의 사례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내가 최초의 그 사례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최초 사례를 만든 사람이 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법에서는 저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경우는 우리가 저거를 파지티브 리스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파악을 못했을까?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서 조금 더 앞으로는 이런 실수나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행정, 이것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단 이탈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60대 남성이 공항에서는 가짜 전화번호를 대고 입국해서는 사우나,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소식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장혜식 변호사님. 움직임이 꽤 많았고 모두 가짜로 이제 등록을 해서 꽤 많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들어올 때요. 주소지가 없으면 격리시설로 가야 됩니다. 자비 부담해가면서. 그런데 이 A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머물렀던 송파구의 주소를 썼어요. 확인 결과 본인이 미국 출국하기 전에 머물렀던 주소지였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가능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는데 전화번호 적은 것도 허위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머물 곳이 없다 보니까 자가격리 안 지키고 사우나 방문했어요. 근데 지인이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경찰에 신고해서 예.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되자마자 다시 그날 저녁에 또 사우나를 가고 음식점을 방문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건데 저는 이 부분 당연히 A씨가 우리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허위 전화번호를 쓰고 격리가 안 되는 허위 주소를 썼을 때 우리 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가? 물론 공항에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겠지만 이런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외국인이 입국하게 돼서 자가격리 지침을 안 지키게 되면 그 피해가 정말 2주, 3주 넘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역당국의 관리 자체도 안 됐단 말씀이죠. 처음에 이게 허위 번호이고 허위 주소라는 것은 조금의 노력만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차적으로는 당연히 주소를 허위로 쓰고 자가격리 지침 안 지키고 이 사우나를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분도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또 피할 수 없겠죠.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사건을 좀 더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첫 구속 사례잖아요. 아직 구속은 안 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자가격리 이탈하면 이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뭔가 좀 더 이제 처벌 수위를 꽤 높이겠다는 그런 뭐 메시지인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돼. 이제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 신청한 거고. 예. 검찰이 그걸 받아서 법원에 청구하면 이제 법원에 발부 이제 3단계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첫 단계 경찰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총장도 이런 부분도 엄단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도 저 경찰의 신청을 반려하지는 않고 청구를 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법원의 판단인 건데 저 사람에서 죄질이 안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단순히 자가격리 위반, 자가격리 하나도 밖에 돌아다녔다. 그렇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죄질이 왜 안 좋으냐면 신고도 허위로 했잖아요. 그리고 되게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세요 하고 집에 다시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에 안 나가거든요. 네. 그날 나갔어요. 거짓으로요. 아, 거짓으로 그날 얘기하고 또 나가. 사우나 가서 낮에 데려다가 집에 데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또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 죄질이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범죄의 명이 똑같아도 실제로 그 죄를 행함에 있어서 죄질이 어느 정도 안 좋으냐에 따라서 구속, 불구속 갈리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이 예방법 위반이라도 죄질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 경찰이 영장 신청한 거죠. 검찰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자가격리 이탈자도 늘어나고 있고 부활절과 총선을 사이에 두고 이제 코로나 경계가 좀 느슨해진 거 아니냐라는 여러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오늘 정의용 본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특히 지난 주말 동안에는 사전투표나 부활절 등의 행사로 사람 간의 접촉이 증가하여 전파의 우려가 커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쎄요,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재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아직은 정말 안심할 때가 아니라서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마스크 쓰는 거나 이제 손 씻는 거에 대해서 뭔가 생활화가 되니까 좀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좀 저도 아차 싶을 때가 있는데 아직도 아니라는 게 지금 정부 당국의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보니까요, 세 쌍의 부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강원도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세 쌍의 부부가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6명 중에서 5명이 확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쌍의 부부가 이미 확진자하고 이미 이전에 접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어쩌면 사회적 격리두기를 그만두고 가족 부부끼리 동반해서 여행을 강원도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지난 주말을 기해서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 데가 꽤 많고요. 나가보시면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꽃놀이나 외부에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나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5월달 같은 경우에 뭐 이번 달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나 강원도에 지금 숙박시설이 예약이 다 끝났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풀리는 듯한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확산의 상에 올 수가 있고 이번 주까지가 이제 일단 사회적 격리두기 마지막인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생활 방역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제 결정한다는데 문제는 이렇게 성급하게 더 해버리면 이렇게 되면 또 재확산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여행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좀 조심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 전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활방역으로 조치를 좀 아직도 검토 중인 거잖아요. 관련해서 아직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자가격리 이탈 사례까지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국내외 코로나 상황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얘기 해보겠습니다.